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한스푼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더군요. 최근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혹시 1999년 닷컴 버블과 비슷한 건 아닐까요? 하는 걱정 말이다. 분명히 표면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봐도 지난해 대비 거의 10배가 올랐고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번 인공지능 열풍은 당시 닷컴 버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투자자들도 이번은 확실히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두 현상을 차근차근 비교 분석해 보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접근법을 취해야 할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999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기였습니다. 기업명 뒤에 닷컴이라는 단어만 붙어도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여기서 잠시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레이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주가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 얼마나 높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E 레이쇼가 10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 앞으로 10년간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주가에 미리 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전한 기업의 PE 레이쇼는 15배에서 25배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의 평균 PE 레이쇼는 무려 50배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들이 향후 50년간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패치닷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반려동물 용품 판매업체였던 이 회사는 기업 공개 당시 시가총액이 3조 원을 상회했지만 상영 후 불과 268일 만에 파산했습니다. 실제 사업 기반은 취약했지만 인터넷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과도하게 평가받았던 전형적인 사례였죠. 당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익 대신 트래픽, 클릭수 같은 허상적 지표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것만으로 성공한 상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 구매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 방문자 수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또한 대부분 기업이 벤처 캐피털의 투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자체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 자금에만 기댔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 즉시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2000년 3월 이 모든 거품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78% 폭락했고 무려 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현재 인공지능 열풍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인공지능 버블은 닷컴 버블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의 근본적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실제 돈을 버는 능력에 있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인 2000년 당시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놀랍게도 마이너스 12%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후 남는 이익의 비율인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사업을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지난 12개월간 영업이익률이 무려 62%에 달합니다. 100원의 매출을 올리면 62원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주요 인공지능 관련 대기업들이 모두 탄탄한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가 미래에 돈을 벌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했다면 현재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명확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닷컴 버블 시대의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 캐피털 등 외부 투자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거죠.
따라서 투자 환경이 악화되거나 자금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형 인공지능 기업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막대한 영업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자립형 구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외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훨씬 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죠.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혁신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수익 압박에 쫓기지 않고 긴 호흡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세 번째, 기술 인프라의 성숙도.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당시 인터넷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웹페이지 하나를 불러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실시간 상호작용 같은 서비스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데이터 처리 능력도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고성능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정작 달릴 도로는 비포장길 뿐인 상황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도로 발전된 클라우드 인프라,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미디어의 그래픽 처리 장치 같은 강력한 컴퓨팅 하드웨어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복잡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챗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서비스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려면 수백억 개의 데이터와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신약 개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미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닷컴버블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무엇인가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다면 현재는 이런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된 대형주 중심의 접근.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이미 시장에서 그 실력을 입증받은 대형 기술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은 현재 인공지능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미 그 성과를 실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업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성장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와 플랫폼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 분야의 절대 강자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한 분산 투자. 개별 기업을 분석하기 어렵고 특정 회사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QQM 같은 나스닥100 추종 ETF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등 주요 기술주들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게 해줍니다. 하나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우수한 기업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SOX나 SMH 같은 ETF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런 상품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CLOU 같은 ETF도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인 기업 분석 능력이 없어도 안정적인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별 기업의 특수한 위험에 덜 노출되면서도 해당 섹터 전체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죠. 세 번째, 중소형 테마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 대형주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 앞으로 크게 성장할 중소형 인공지능 관련주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접근법입니다.
실제로 중소형 기업 중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보다는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 과대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의 패치닷컴처럼 화려한 포장 뒤에 실속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만약 중소형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제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단순히 저희도 인공지능 사업을 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독창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경쟁자들과 비교해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가? 매출 증가 추세, 손익 개선 정도, 현금 흐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중소형주에 투자하실 때는 절대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분만 할당하여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장기적 관점과 꾸준한 접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단기간에 끝날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대한 기술적 전환점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런 거시적 흐름에 꾸준히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낮을 때는 많이 매수하게 되어 평균 매수 단가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생활비나 당장 필요한 자금까지 투자에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공지능 버블은 터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과 같은 전면적인 시장 붕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탄탄한 수익 기반과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서 외부 환경이 악화되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실적 뒷받침 없이 단순히 인공지능 테마에만 편승해 주가가 급등한 일부 기업들은 분명히 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초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거품은 전체 시장보다는 특정 기업이나 섹터 차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옥석을 가리는 과정처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지속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방식으로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실제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장기적인 가치 창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부 시장 지표들이 과열 신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S&P 500 지수의 일부 밸류에이션 지표가 닷컴 버블 당시 수준을 넘어서는 등의 현상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론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견고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버블은 닷컴 버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 창출 능력, 자립적인 자금 조달 구조, 성숙한 기술 인프라 등이 그 차이점이죠. 둘째, 투자 접근법으로는 검증된 대형 기술주와 관련 상장 지수 펀드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소형 테마주의 경우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산 투자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술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좋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인공지능 시대의 수혜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2025년 주목해야 할 인공지능 관련 유망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현명한 투자로 모두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